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자, 코로나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6명이 확진됐습니다. 소규모 코로나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국적으로 봐도 이제 교회와 도심 집회 이외에도 음악학원, 운동시설, 봉사단 등 생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7명 늘어서 누적 24,44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이 또 수도권이죠? 네, 이 중에 이제 187명이 수도권에서 발생을 했는데 특히 이제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서 코로나19 집단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면은 감염 경로가 서울시에서 감염 경로가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부터 시작해서 광진구 소재병원 그리고 성북구 요양시설 등이 확인된 상태고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도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 서울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자는 벌써 1,000명이 넘어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인데 정강훈 목사가 오늘 퇴원을 했고 2주 만에 교회 앞에 섰는데 황당한 말들을 내뱉었다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그 정강훈 씨가 이제 정부가 틈만 나면 저와 우리 교회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다. 이번엔 코로나19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으나 국민의 현명한 판단으로 실패했다는 주장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주겠으니 국민에게 사과하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사파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부정,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해 대한민국을 해체하려고 하고 있고, 이와는 별개로 평화나무라는 곳에서 소상공인을 선동해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 퇴원에서 나와서까지도 가짜뉴스를 스스로 내보내는 것 같은데. 네.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이 보석 나올 때 원래는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조건을 어겼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보석을 취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다른 것도 또 수사가 되고 있다고요? 네,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확인된 건, 경찰이 정강훈 씨의 이제 그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강훈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보석 취소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는 있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정강훈 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현재까지 신문기일이 잡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퇴원했으니까 곧 신문기일이 잡힐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조민 씨 인턴 지원 관련 가짜뉴스. 진원지가 의사 단톡방이다. 조선일보 오보 이야기하는 거죠? 조선일보 오보 이후에 저희한테 몇 가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 의사 단톡방을 캡처해서 보낸 분들이 있었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세브란스 병원 인턴에 지원했다는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의사들의 단체 대화방일 가능성이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예. 보면은 이 익명 단톡방인데 가짜뉴스가 굉장히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모여있는 익명 단톡방. 네. 심지어 이제 보도 이후에도 조선일보의 보도와 그리고 해명 이후에도 조민 씨를 조롱하거나 아니면 이제 조국 전 장관과 조민 씨를 함께 엮어서 비아냥거리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예. 보면은 이 내용들이 조금 좀 불편한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 보면은 단톡방 일부에서 이제 조선일보 보도 전후로 해서 정기양 연세대 의대 피부과 교수의 글을 인용하면서 지금 세브란스 출신 이제 피부과 모임에서도 이런지야 말 하나도 안 나오고 있다. 이런 가짜 뉴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몇몇 분들이 조 씨에 대한 뉴스는 그냥 불구경하면 된다. 싸워도 조선일보랑 조국이랑 싸우는 거지 우리랑 관계없다. 만약 둘이 싸워서 조국이랑 조민이 망하면 우리는 럭키한 거다.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단톡방이 한 3,700여 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여기서 이 방에서 맨 처음에 그 조민 씨가 연세대 의대를 피부과를 찾아가서 나 여기서 일하고 싶다. 조국 딸이다.
이런 말 했다는 가짜뉴스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한 명이 그냥 의혹 제기 형식으로 툭 던집니다. 그래서 조민 씨가 왔다는데 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몇 명이 내가 지인한테 확인해봐도 뭐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더라. 뭐 세브란스 병원 내에서는 뭐 전부 다 알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럼 조선일보는 이걸 바탕으로 기사 쓴 겁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톡방과 그리고 의사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부터 해가지고 몇몇 군데가 최초 이제 진원지라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거는 여기가 최초였습니다. 그 연세대 피부과 의사들은 피부과 관련된 모든 의사들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잖아요. 네, 전부 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조선일보는 확인은 누구한테 한 겁니까? 기사 내용 보면 연세대 관계자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던데. 네, 그 해명한 내용을 보면은 2차 이제 증언을 듣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보면 2차 증언이라고 하면 요런 단톡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짜뉴스가 단톡방에서 나오고 이걸 본 다른 의사들이 얘기한 걸 듣고 썼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자신들은 처벌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처벌 대상입니다. 그 SNS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공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의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오늘 굉장히 놀라야 된 것 같은데 대한의사협회 산하 기관이죠. 의료정책연구소가 SNS에 공공의대와 기존 의대 출신 의사를 비교하는 홍보물을 올렸는데 문매를 맞았어요? 네. 역풍을 불러일으켰죠. 어떤 내용이었어요? 네, 의사 파업을 반대하시는 분들만 풀어보라면서 올린 글이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둘 중 누구를 선택하겠냐? 예.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 이번은 성적은 한참 모자르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라고 얘기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인가 엊그제 방송에 저희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요즘엔 과거에는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공대도 가고 뭐 여러 가지로 갔습니다만 최근에는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의대로 많이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의대라는 곳하고 또 그렇지 않은 뭐 지방에 있는 의대하고 수능 점수 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 그렇죠. 않고 그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추천제가 아니라고 보건복지부하고 정부에서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 선동하는 거네요. 그 의사들 단톡방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그 조민 씨를 겨냥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민 씨를 위해서 공공의대를 만드는 거다라는 가짜뉴스도 돌고 있더라고요. 그 단톡방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 2번 성적은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의사가 돼버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이렇게 질문지를 2개 주고 고르라라 했던 거는 네. 선민의식 같은 것도 있는 모양이네요. 네.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의사가 됐으니까 좀 우리를 알아봐 달라 하고 좀 우리에게 뭔가 대가를 달라 뭐 이런 네.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댓글에 보면은 그래서 요거를 비판하는 또 질문지를 올리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 1번부터 5번까지 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좀 읽어보면 매년 전교 1등을 하고 성폭행했지만 의사 면허가 유지된 의사, 그리고 매년 전교 1등을 했지만 의료사고를 숨기는 의사, 매년 전교 1등을 했지만 대리 시술을 시키는 의사, 이 세 가지 전부 다 의사와 관련한 이제 법적 이슈나 문제가 됐던 사안들이었고요. 그리고 뭐 4번은 성적은 모자르지만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의사, 성적은 모자르지만 최선을 다해 사람을 살리는 의사라는 이제 선택지를 올려놓고 의사들의 선민의식을 비판하는 분들 계셨습니다. 네티즌들이 그럼 대한의사협회에서 내놓은 홍보물을 패러디해서 다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의사들의 생각과는 달리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또 의사협회에서 잘못된 홍보물을 올려서 다시 한번 여론의 문매를 맞은 그런 상황이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병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녹취록을 이제 내놨습니다. 예. 보면은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당시에 그 지원장교였던 분과 같이 통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함정이 있는데요. 그 보면은 그 장교분이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과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가 된 게 아니라요. 예. 그 신원식 의원의 보좌관과 대화한 녹취록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록에 따르면 이 녹취록에서는 그 당시에 추미애 의원의 뭐 보좌관이 전화를 한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그런 대답을 했을 뿐이고 이분이 뭐 명백하게 추미애 장관 뭐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녹취 파일을 갖고 있다거나 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녹취 공개 이렇게 타이틀 달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 자기 보좌관이 한 내용의 녹취를 공개한 거니까 그건 자기 주장만 되풀이한 겁니다. 예.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요? 네,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동부지검에서는 이런 진술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제 국방장관도 면담 일지에서는 그 휴가를 제대로 쓴 게 확인이 됐고 우리가 행정 처리가 미흡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국회 내에서 계속해서 이런 질문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국부법 위반 1호 판사로서 화제가 됐었죠. 이용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예, 오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 편향성 문제를 가지고 여러 질의들이 나왔는데요. 이날 이용구 대법관 후보자는 여기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보면은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저는 이런 경험으로 오히려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 현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하던 때가 1.12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직후로 암울한 시기였다면서 저는 군사 독재에 저항하는 학생 운동에 참여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뭐 국법법 위반한 거 가지고 이걸 따지는 청문위원들이 있었습니까? 네, 질의를 했습니다. 그 국보법 위반 관련해 가지고 어떤 성향을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 지금도 그때와 같은 생각을 하고 그건 있냐라는 그럴 수 있죠. 예, 질의가 나왔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를 하고 나왔습니다. 정면 돌파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나는 잘못이 없다. 오히려 떳떳하다 이 말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